정보가 너무 많으면 또 정보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는 말 있잖아요. 홍수가 나면 제일 부족한 게 물이 부족하대요. 먹을 물이. 물이 엄청나게 많은데 너무 많으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말을 전할 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첫째, 그 말이 진짜 팩트냐? 진짜 팩트만 얘기해라. 근데 누군가가 정보를 얘기할 때 진짜 팩트냐고 누가 진짜 힘을 줘서 물으면 약간 자신 없기도 해요. 그러니까 진짜 팩트가 아니면 말하는 거를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말이 진짜 팩트라 하더라도 유익한가? 도움이 되는가? 그 사람에게. 이게 두 번째래요. 그러니까 뭔가 희망을 갖고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 되게 2개월 만에 죽어요. 이것이 팩트라고 하면서 알려주는 게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거죠.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내가 요만큼 많이 알고 있다는 걸 자랑하려고 말하는 건지 이 사람에게 도움을 주려고 말하는 건지 구분이 필요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걸 전달하는 방식이 친절한가, 뭐 이 세 가지를 제가 말했다고 해요. 진짜 팩트인가, 그리고 그게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가, 세 번째 그걸 전달하는 방식이 친절한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이 되게 저한테도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치료 예후는 어떠하고 평균 수명률은 얼마고 이런 걸 접하긴 하지만 그걸 제가 알리는 게 무슨 도움이 될까 싶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아까 수많은 공부를 나름 해봤더니 할수록 헷갈린다 그런 말 했잖아요. 막 서로 좀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정도가 아니라 반대로 말하고 뭐 어째야 되란 말이야. 이 전문가들 이 도대체 나를 어쩌라고 이렇게 시험에 빠뜨리게 하냐고 이렇게 그렇게 고민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본질을 이해하면 이렇게 머리에 뭐 논리나 지식이나 이것의 본질은 엄청 많아요. 특징이 우리 머리카락이라고 해요. 머리에서 생각. 이게 최소 5만 가지라고 하죠. 5만 가지 생각을 하듯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특이하게도 논문 같은 거를 뒤져보면 A라는 뭐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어떤 물질이 B라는 게 있다 라고 있는데 이 논문을 다 뒤져보면 B가 오히려 해롭다가 분명히 나와요. 또 이렇게 논리라고 하는 지식의 세계에는 항상 그 반대도 같이 존재하는 게 기본입니다. 이게 더 큰 알미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이 중에서 요게 좀 나한테 합당하다이지 모두에게 딱 맞는 한 가지는 없다예요. 한 가지는 없다. 그러니까 아까 많이 알면 알수록 나중엔 더 헷갈린다니까요. 그래서 방법론은 그러합니다. 방법론은 예를 들어서 명상이라고 하는 게 좋은 치료법인데 명상에 인류가 개발한 명상법이 112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명상이 명상인가? 그건 하나의 방법이고 수많은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숨을 쉴 때 이 세상의 생명과 생명의 에너지 맑은 기운을 싹 들이쉬고 내쉴 때에는 탁한 기운을 전부 바깥으로 내쉰다라고 계속 이미지 메이킹을 하면서 하라는 명상법이 하나 있어요. 들어보셨을 분도 계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112가지 중에는 숨을 들이쉴 때 이 세상에 탁한 거, 더러운 거를 싹 내 몸에 들이고 내가 그거를 내 염원을 갖고 정화해서 이 세상 사람들한테 맑은 기운으로 뱉어내라고 하는 명상법도 있어요. 그럼 이 두 개는 상충되지 않나요? 맑은 기운을 들이쉬라는 거는 알겠는데 이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하네. 탁한 거를 들이신다고 상상하라고 하네. 이렇다고요. 근데 누구는 이 앞에 거가 나한테 왠지 와닿고 딱 맞는 것 같은 사람이 있고
요 뒤에가 원지 굉장히 자신을 감동하게 하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방법론끼리의 상충은 뭐라고 욕하지 마세요. 원래 그래요. 원래. 방법론끼리의 상충은 원래 그렇다. 그 점에 대한 인식이 첫째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찌해야 되냐. 그래서 머리에 오만 터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성이 있죠. 감정. 감정은 뭐 7가지다, 뭐 12가지다, 뭐 이렇게 그래도 좀 우리가 좀 다룰 만한 정도 숫자예요. 희노애락, 희노애락, 우공경, 뭐 또 우리 한의학에서 말하는 12경락을 따라 각 경락바다에 정서가 흐르는 통로라고 되어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또는 크게 따지면 둘이에요. 둘. 여기를 상징하는 게 여기 머리카락이고요. 여기 감정은 젖꼭지예요. 젖꼭지가 둘이죠. 감정, 가슴은 서로 연결하고 싶어 해요. 소통하고 싶어 하고 나누고 싶고 이러고 싶죠. 감정 쪽으로 그나마 서로 공감하고 이런 것은 훨씬 이렇게 상충하는 게 별로 없어요. 공감하고 아 그랬구나 그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마음이 충분히 전달되네요 라고 더 하고 싶은 말 그때 억울했고 그래 이렇게 알아주고 공감해주고 애도해주고 이런 방식은 좀 상충성이 훨씬 없어요. 근데 여기에도 근데 약간의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조금씩 미묘하게 다른 것도 있는데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딱 하나는 없느냐? 있어요. 그게 배라고 말을 해요. 머리 여기가 가슴 배를 생명이라고도 하고 존재라고도 하고 그래요. 아까 제가 배꼽 아래쪽에 생명센터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의 기준은 성기예요. 성기 딱 하나로 모여 있죠. 양쪽에서 딱 센터로 하나. 이걸 생명이라고 하고요. 숫자로 1인데 여기는 맞다 틀리다가 있어요. 이게 맞는 거예요. 이거 맞는 거예요. 이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이 말이 다 맞다고 그랬죠. 항상 상충하는 게 기본이니까. 여기는 좋고 싫고가 있어요. 호오가 있다고 그러죠. 여기를 시비라고 그래요. 맞다 틀리다. 시비 호오를 떠난 게 생명입니다. 맞다 틀리다도 없고 좋고 싫고도 없는 게 생명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목표하는 것은 생명력이 원래 우리가 타고난 대로 제대로 회복하기를 바라시는 거잖아요. 생명력이 넘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좋아지지 않을까? 그게 유방암이든 담도암이든 췌장암이든 뭐 삼중음성 유방암이든 그 말이 논리적으로도 맞고 실제로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생명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아까 우리 잠깐의 시간이지만 했던 거예요. 요의가 없는 듯 하고 오로지 이 느낌 속에 머무르고 있을 때 거기에는 상충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그저 고요함에 있으면 그게 모든 것을 다 치유하는 힘이라고 돼 있어요. 근원의 힘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노력해야 될 것은 이 기준을 두고 이거는 확실히 두고 1번으로 두고 그 다음에 이 정서의 응어리들이 가슴에 있는 것들을 애도하고 공감해서 잘 꽉 응어리진다는 건 흐르지 않고 이게 맺혀 있다는 거죠. 공감하고 애도해서 이게 흘러가게 하고 그리고 머리카락의 수많은 생각들은 나에 맞는 게 있으면 그거 딱 고르면 되고요. 상충한다는 거 얘기할 때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고 그냥 나는 여기에 대해서 막 토론하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나에 맞는 거를 고르면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거, 두 번째 이거, 세 번째 이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는 주로 이것을 굉장히 중시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거기에도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머리하고 가슴하고 배에 차이가 있다면 머리는 선명하다는 최고의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선명한 의식이라고 그래요. 근데 생명이라고 하는 여기는 깜깜한 무의식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한테 생명의 기본의 최초의 정보가 유전자인데, 유전자가 지금 EGFR 유전자가 방금 전에 메틸레이션 돼서 변이 되네? 이렇게 의식하는 사람이 있나요? 못 하잖아요. 뭐 그 정도가 아니라 뭐 콩팥이 피를 방금 전에 0.9리터 거르다가 방금 1리터 거르네. 이렇게 느끼는 사람도 없잖아요. 안 느껴지니까 없는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없는 게 아니에요. 한치도 놓치지 않고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생명 현상이고요. 오히려 이렇게 안 느껴지는 것일수록 한 1시간 피를 안 거르면 우리가 바로 죽어요. 근데 잘 느껴지는 거, 뭐 얘가 막 찌리고 아프고를 한 1시간 이런다고 사람이 죽지는 않아요. 오히려 선명한 의식은 선명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생명으로 보면 가장 거리가 먼 거예요. 근데 선명하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거에만 몰빵을 하듯이 이쪽에다만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머리 비운다는 말씀을 주마니아님이 했듯이 원리를 따지자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근데 깜깜한데 어떻게 이것이 목표라는데 깜깜한데 어떻게 이걸 접근하겠어요? 그래서 이 가운데 이 선명성만큼은 아주 세밀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 느낌이 차이가 있잖아요. 희노애락 이렇게. 또 감각도 그러하고 여기가 느낌의 세계예요. 여기를 통해서 여기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점은 자꾸 생각의 정보의 방법론이가 아니라 우선 토대를 갖춰야 되는데 늘 고요함에 머무르고 좀 호흡을 깊게 할 수 있고 요 바탕이 될 때에 그리고 정서의 응어리가 있을 때 그걸 풀어나가고 그러면 나에 딱 맞는 게 잘 보여요. 근데 요 바탕이 없으면 이리 휩쓸 저리 휩쓸리기 쉬워요. 누구가 이렇게 하고 나왔대. 와 오늘 대박이다. 좋은 정보를 얻었네 하고 했어. 근데 아니야. 그게 오히려 몸을 이렇게 해서 안 좋게 한대. 큰일 날 뻔했네 하고 또 이제 그리 가서 하죠. 근데 또 새로운 뭐 물질이 나왔대. 저건 먹고 나은 사람이 있대. 그래? 그것도 먹어야 되나? 아니 또 이 사람 이걸 먹고 나왔대. 아 그런가? 그럼 나중에 막 20까지 30까지 먹으면서 소화가 안 되네. 어째야 되지? 야, 또 물어봐. 여기서 뭘 골라야 됩니까? 이렇게 이런 식이 되면 인생이 가련해져요. 요리 갔다 저리 갔다 막 요리 갔다 저리 갔다 막 불안해 되게 돼요. 그것을 안 할 수 있으려면 우선 여기 패심이 생겨야 돼요. 아까 말씀하셨던 치유 조건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저는 자율신경 균형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자율신경 균형에 대한 훈련을 해서 좀 평온함을 균형 있게 교감과 부교감의 균형이 딱 서고 날 때에 비로소 이런 것들을 다룰 용기도 생기고요. 그리고 이것을 이 중에서 고를 수 있는 지혜가 생겨요. 근데 자꾸 사람들이 이건 안 하고 언제 그걸 고요하게 있고 급해요. 빨리 정보를 주라고요. 그러면 8시간 강의를 들으세요. 그러지 말고 주마니아님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얘기 그대로만 나 그대로 따라 할게요. 시간이 8시간 못 있다니까요.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 판판이 실패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바늘 이렇게 둘러서 못 가시듯이 그리고 원리가 그러해요. 잠시 좋은 것 같지만 이게 낭비예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이 부지런한 것 같지만 이거를 게으름이라고 그래요. 예전에 그 문요한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게으름이라는 책도 쓰고 세바시 이런 데서 강연도 했는데 게으름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뒹굴뒹굴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게으름이지만 누가 보기엔 너무 억척스럽게 바쁜 분, 부지런한 분이 내심 가만히 보면 매우 게으르다고 표현해요. 뭐냐면 핵심은 안 하고 그거는 너무 힘들 것 같으니 피하고 다른 것에 막 뭔가 하고 있다는 마음으로 안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참 더 피곤한 게으름이다. 제가 이제 해보면 암의 원인이 뭐 같으세요? 그럼 오랫동안에 있었던 인간관계의 갈등, 엄마하고 너무 사이 안 좋은 거, 그걸 좀 치유를 해봅시다. 그러면
아, 그건 너무 싫고요. 그거 빼고. 그리고 이제 뭐를 먹어야 됩니까? 뭐를 해야 합니까? 요걸 왜 빼고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원인이라고 본인이 해놓고도. 또 음식 제가 막 이래서 그래요. 그럼 음식을 좀 잘 해봅시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리고 다른 거 막 열심히 해요. 여기저기 강의 듣고 박사예요. 박사. 안다니 박사. 가지고 괜히 누가 뭐라 하면 그게 왜 틀렸냐면 이게 그거 해주러 다녀. 자기 병 치료 안 하고 누가 얘기한 거 뭐가 틀렸는지 내가 다 얘기해 줄게 이러고 다니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핵심은 그겁니다. 우선 이거를 잡고 그 다음에 이걸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우리가 지금 급하다는 마음. 근데 암은 절대 급한 병 아니에요. 암은 만성병이에요. 지금 빨리 앰뷸런스 불러서 가야 될 그런 급박한 상황이 나중에 잠시 발생할 때가 있지, 대부분은 만성병이고요. 생활습관병이에요. 생활습관을 1초 빨리 해야만 하는 게 있나요? 제대로 알고 이렇게 하자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정보의 홍수 얘기를 해서 좀 길긴 했는데 또 뒤에 얘기에 또 토대가 다 될 것 같아서 좀 설명해 봤습니다. 예.